여기 조금 특별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비좁은 케이지에서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다 가까스로 구출된 후 늘어지게 낮잠을 즐기는 반달가슴곰. 세상 이런 여유가 없죠. 8시간의 달콤한 자유를 맛보고 돌아온 붉은 여우도 있고요. 동물원에서 나고 자라 사람만 보면 순한 양이가 되는 호랑이. 그리고 동물원을 싫어하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동물원 김정호 수의사입니다. 저는 병원 올라가면서 동물들 상태 보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가장 먼저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동물복지사 분들이 제일 동물을 빨리 만나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이상 있는 동물들은 이제 수의사들한테 이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후에 치료할 동물이 있으면은 치료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발바닥이 좀 그래서 그렇구만 네. 네. 발바닥 상처 있다고요. 그래. 오케이. 이렇게 금방 발견되는 거는 외상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합니다. 질병에도 걸리고, 같이 사는 친구들끼리는 좀 싸우기도 하고, 또 새끼를 못 갖는 또 사자들은 또 자궁축농증에도 걸리고, 다양합니다. 네. 암도 있고요. 태어나고요.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성성숙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번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질병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생을 동물원에서 또 맞이하기도 합니다. 동물원에는 동물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생로병사가 있는 곳인데, 다 어리고 건강하고 그런 동물만 있는 거는 사실 이상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적절한 어떤 치료를 받고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사실은 동물원에서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 친구들은 어디에서 했어요? 농장에서요. 동해에 있는 고음 농장에서. 저 친구들은 3살 때 구조됐어요. 10년 되면은 죽어야 됐었어요. 죽고 이제 웅담을 채취를 하는 그런 곰들이었는데, 살아서 저기를 나온 최초의 곰인 거죠. 지방소화 돕는 거잖아요. 담즙이. 엄청난 거 없습니다. 뭔가 곰의 힘아 솟아라 이런 느낌으로 그냥 먹으면은 왠지 곰의 기운이 올 것 같은 느낌? 근데 의학적으로 그 담즙인데요. 좁고 낡은 철창 안에 곰들이 갇혀 있습니다. 4년 전 태어난 이 곰은 철창 밖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친구들은 이제 3살 정도 됐어요. 구조 당시에. 그래서 그래도 그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기부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 농장에서 곰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제 곰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호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곰들이 와 있을 곳을 리모델링을 하라고 이제 국비를 내려주신 거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2019년에 한 마리가 이제 더 구조가 됐고요. 또 21년에 몰수된 또 아기 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옆에 또 이렇게 와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곰 2마리, 구조된 곰 5마리에서 총 7마리의 곰이 청주동물원에 살고 있습니다. 좀 열악한 동물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자체 동물원 중에서도 가장 좁은 호랑이사, 그리고 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멘트로 된 곰사, 시멘트로 된 여우사. 그러니까 시멘트 공간에, 시멘트로 둘러싼 작은 공간에서 이제 동물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거나, 그리고 정형행동,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같은 장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강박행동 같은 것도 보였고요. 뭐 사실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여기를 반씩 다 막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한 8종의 동물들이 있었어요. 뭐 여기 과거에 뭐 스라소니도 여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긴코 너구리도 있었고, 뭐 여기 삭도 있었고, 뭐 아주 옛날에는 갈기 늑대도 있었고, 꽤 많은 동물들이 있었죠. 더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종을 전시를 하는 게 이제 그때 했었던 일이니까. 그 청주동물의 옛날 기억 때문에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생상을 해봐요. 좁은 공간에 갇혔다고 하면 미쳐서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 그때는 이제 공감을 못 한 거예요. 동물한테는. 한 동물종이 자연 감소가 되면은 그곳을 확장시켜줘서 더 넓은 공간을 있는 동물들이 쓰게끔 하는 게 저희가 이 동물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저렇게 저 나무나 뭐 어쨌든 저 퍼니처들 올라가고 뭐 누워서 잘 수 있고 그런 어떤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일본 원숭이가 3마리가 있어요. 그 친구들도 사실 자연 감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원숭이가 원래 저 시라손이 있었던 데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이가 꽤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 와서 환경이 좀 좋아지고 뭐 햇볕도 받고 하니까 갑자기 새끼를 낳았어요. 우리나라 이제 겨울에 코끼리는 이제 따뜻한 지방에 살았던 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더 좁은 공간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난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존해야 되는 동물원이 뭐 지구 온난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 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청주동물원은 이제 산악 상중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끼리를 기를 수 있는 넓은 평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현실적으로 기를 수도 없고요. 흥미는 못 느껴요. 네, 여기 있는 애들은 거의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이제 구조가 됐는데 이제 연구 장애가 생겨서 자연으로 못 들어가는 친구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참매인데 날개를 다쳤어요. 짧은 거리는 나는데 장거리 비행을 못해서 결국엔 이제 사냥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연구장애 개체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인도적인 안락사를 해주는 편입니다. 저런 친구들이 사실 거의 이제 인공 구조물, 뭐 창문이나 전선이나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야생동물을 보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저 동물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도 살아서 좋고 그런 야생동물에 대한 보존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좋고. 최근에는 멸종위기종 2급인 삭을 증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다른 기관에 가서 이제 좀 더 세밀한 훈련 받고 지금은 이제 GPS를 차고 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동물원의 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종 야생동물에 대한 자연 복원. 흰꼬리 수리 같은 경우에는 좁은 장에 갇혀 지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바람 좀 쏘여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방사훈련을 시작을 했고 잘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야생 적응 훈련을 하다가 농약에 중독된 비둘기를 먹고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달은 오전에는 안 나와요. 오후에 나오는 친구들이라. 네. 방송 촬영하고 있어. 네, 지금 그래? 안녕하세요. 네, 외국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 아빠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 그래. 새는 좀 높은 곳을 이제 좋아하거든요. 높은 곳에 있어야 안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날아다니고 그 새가 물고기를 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새에 생긴 거 말고 그 새의 행동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날고 먹이를 잡고 하는 행동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새장을 지금 크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야생동물 보전시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과 동물병원이랑 그다음에 이제 프로즌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토종 멸종위 야생동물들은 이제 사실 유한하잖아요, 생명이. 그런 친구들 건강검진을 할 때 생식세포를 살짝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얼려놓으면은 우리나라 토종동물 그 야생동물의 어떤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원래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선진 동물원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좀 늦게 쫓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늦었지만 저희는 이제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또 빠를 수는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작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있어서 저희는 뭐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와이프랑 이제 데이트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막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왠지 이 사랑새 비 맞으면은 저체온증으로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와이프를 이제 데리고 농약 파는 어떤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피면은 20m, 50m인가? 그 비닐 그 포장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동물원에 왔죠. 막 비가 오는데. 그래서 도착하니까 한 10시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이제 와이프가 잡고,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잡고, 한쪽은 제가 잡고, 바람으로 날려서, 연처럼 날려서 여기를 이제 씌운다는 계획이었죠. 근데 와이프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계속 그 대나무를 쥔 채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2시간 하니까 뭐 춥기도 하고 비도 맞았지, 뭐 자기도 이제 사랑새 전에 자기가 저체온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 입술도 파래지고 그래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사랑새는 그때 한 100마리 넘게 들어온 이유가 이제 체험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꼬마 친구들이 먹이를 갖고 들어가면은 이제 나무에 있다가 그 먹이 먹으려고 이제 손바닥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체험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팀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바꾼 게 이제 체험을 없앤 거거든요. 왜냐면은 체험 전에는, 체험이 잘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랑새가 이제 배고파야 되거든요. 배고파야 그 낯선 사람한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희생으로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재미를 아이들이 알면은 과연 이 체험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오래전에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데려온 친구예요. 그날이 안락사 되는 날이었거든요. 동물병원 개죠. 근데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희끗희끗해요. 처음에는 이제 아주 까맸거든요. 이름이 깜순이였는데 이제 할머니가 돼서. 뭐 이 동물원은 일단은 이제 동물원 수의사 하면은 이제 치료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긴 하죠. 그죠? 동물이 아프면은 수술하고 뭐 주사 놓고 이런 게 떠오르시기는 한데, 그 전에 이제 동물종도 많고 연구된 바도 없고 많은 동물 종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경험치가 이렇게 막 쌓일 수가 없잖아요. 뭐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는 그런 게 이제 되는데, 동물들은, 야생 동물들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게 아마 거의 직업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게 잠깐 봐가지고는 뭐 알 수 없고요. 근데 뭐 말의 행동이 변한 거는 좀 뭐 먹는 거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어떤 나무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도 뭐 피부의 가려움이나 어떤 그 안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찾아봤어요. 네. 사람이랑 뭐 똑같아요. 사람의 질병도 70%가 인수공통 전염병이거든요. 사람도 걸릴 수 있고 동물도 걸릴 수 있는, 관람객들이 찾아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동물과의 직접 접촉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인수공통 전염병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곳이거든요. 몸무게 160kg이 넘는 수컷 시베리안 호랑이가 마취총을 든 사육사와 신경전을 벌입니다. 동물들은 사실, 야생동물들은 자기 DNA를 남기는 것들에 사활을 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정란 같은 걸 뭐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걸 이제 뭐 호랑이다, 시베리아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생식세포나 뭐 수정란 조직들을 얼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연구 보관을 하면은 언젠가는 이제 쓰임새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가까운 거리라요. 맞았겠죠. 이 정도는. 예. 이 정도는 뭐 가까운 거리니까 뭐 잘 맞았죠. 이제 정말 예. 이제 뚫고 들어간 거고요. 예. 가장 쓰임이 동물이 탈출했을 때요. 뭐 그러면 안 되는데, 탈출했을 때 아무래도 이게 마취에 성공을 해야
그 친구들이 이제 살아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마취 실패하면 사실 군경에서 아마 총을 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탈출했을 때 마취에 성공해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이 사격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약이 들어가고요. 이게 꽂혔을 때 여기 이제 공기를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꽂히면은 이제 약이 들어가는 거죠, 근육으로. 동물들이 싫어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주사 맞고 그러면은 이제 저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다니시면은 동물을 잘 못 보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도망가거든요. 얼룩말이 워낙 두 마리였는데요. 한 마리는 이제 나이든,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어린. 그래서 엄마와 딸처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든 얼룩말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 얼룩말이 혼자 남았는데, 얼룩말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형성해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남게 된 얼룩말은 굉장히 이제 고립감을 갖습니다. 사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죠. 육식 동물들한테 잡히면은 이제 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고 다른 얼룩말이 잡아 먹혀서 본성이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야 이제 안정을 갖는 친구라,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동물농장에 미니말이 2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마리를 같이 합사를 시켜주자. 같은 말 속이긴 하니까 같이 뭔가 서로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합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말들의 모습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그 표범 직지가 있던 곳인데요. 직지가 예전에는 이제 새끼 맹수를 굉장히 좋아하셨었죠.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 친구는 사실 다쳤어요. 엄마가 기르긴 했었는데 다쳐서 치료하는 과정에 이제 떼서 인공포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워낙 이제 사람이랑 그 친밀한 관계라 사람들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사육사의 어떤 유대 관계도 굉장히 깊었고, 그런데 이제 걔가 그 시기를 지나다 보면 맹수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좁은 지금은 이제 스라소니가 쓰고 있는데, 저 좁은 공간에 10년 동안 갇혀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보고 싶고 또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무의미 없이 같은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형행동 같은 거를 심하게 보였었거든요. 이 작은 공간과 이 공간을 서로 이제 다리를 이어준 거죠. 조금은 이제 넓게 활동 공간을 넓게 만들어줘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정형행동은 조금 줄어들었었어요. 그날 사육사분이 안 나오시는 날이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안고 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게 굉장히 아팠나 봐요. 저는 이제 그걸 막 그 표범을 이렇게 다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직접. 그래서 제 팔을 꽉 물고 도망갔는데 다행히 내실로 들어갔어요. 밖으로 나갔으면 또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건데 내실로 쏙 들어가고 약간은 제 팔을 이제 아프니까 물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미안한 느낌? 직지도 물고 나서 좀 미안하고 후회하는 느낌?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구멍이 뚫렸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소독하고 잘 낫는데 어쨌든 이 상처 보면은 이제 직지가 생각이 나긴 해요. 호부미는 뭐 결국에는 또 그 척추 질병에 의해서 아버지랑 똑같은 질병이에요. 아버지 박남이랑 똑같은 질병으로 결국에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호부미도 그 박남이가 살았던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 때문에 다리가 마비되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원래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자고 있는데 이제 제가 후손인데 호부미랑 후손이 이제 남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성성숙이 되면서 따로 살았었어요. 근데 근친교배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같이 넓은 공간을 좀 공유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호부미를 이제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근침 번식을 막기 위해서 한 중성화인데 좀 기질이 온순해진 듯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동물원에서는 어쩌면은 야성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질이 조금은 동물원에서 살기에 좀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봐요. 사실 동물원에서 계속 증식이 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귀엽고 예쁘잖아요. 맹수, 새끼. 근데 그 친구들이 크면은 이 정해진 공간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표범 직지처럼 그 옆에 뒤에 그 좁은 공간에 이제 갇히게 되거든요. 적당한 어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쾌적한 어떤 공간 정도가 있어야 이 친구들의 어떤 그 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중성화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적정한 개체수를 이제 유지를 시키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그 바람이라고 그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이제 구조된 사자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방송에 많이 나가서 이제 유명해진 사자죠. 그 방송 보시고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사실 격리칸에 좀 안정을 취하게 뒀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장소죠. 그리고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은 또 있으신 거고, 그래서 예, 급하게 이제 모니터를 설치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좀 보실 수 있게 예, 이렇게 화면으로 예, 좀 설치를 했습니다. 예. 하나, 둘. 드디어 가네요. 예. 바람이로 지었거든요. 오늘 지었어요. 네. 그 이름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네. 가게네. 지금 와서 뭐 사료도 잘 먹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갈비사자라고 불렸는데 지금 이제 예, 어울리지는 않고요. 갈비가 없어졌어요. 저희들이 사실 홍성현 수의사랑 저랑 가서 저기에다가 이제 잡아서 데려온 거라 쟤한테 기억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료복을 입고 나타나면은 좀 이제 경계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자예요. 그래서 메디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이제 마취도 해서 CT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예.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검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나한테도 많이 먹었어. 저리도 못 쓰지. 멋있냐? 동물이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이제 포획망으로 잡거나 뭐 블로건 마취 주사를 쏘거나 그래서 이제 동물을 보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동물을 진료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동물들의 자발적인 참여 훈련이죠. 뭐 예를 들어서 수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자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상자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문을 닫고 내부로 막아서 마취켓을 흘려보내면은 잠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진료를 하고 데려다 놓으면은 수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관람객이 오셨을 때도 수달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 않으니까 나와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 관람도 더 좋고요. 그리고 진료를 또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동물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계속 뭐 사람과 동물 둘 다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에 일환의 또 그 메디컬 트레이닝도 들어있는 거죠. 아이, 여기 있다, 여기 밑에 쭉. 어느 손이 편하실까요? 둘 다 괜찮네요. 반대가슴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체열이랑 근육 주사 목표로 긍정 강화를 시작을 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손을 내밀어서 어떠한 타겟을 잡고 얘네들이 좀 이렇게 당기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잡았을 때 자기 쪽으로 이제 우리 쪽으로 당겨 오려는 습성을 이용을 해서 나무 단단한 타겟을 만들었고 그 타겟을 얘네가 잡고 당길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꿀물을 보상을 해주면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수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기면 보상이 나온다라는 걸 인지시키고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털을 깎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둔감화를 시켰죠.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동물 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동물들을 좀 희생시킨 거죠. 근데 지금은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훈련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뭐 사실 찍어가지고 그 방문객들한테 또 공개하는 것도 우린 이렇게 동물 관리를 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것도 뭐 또 간접적인 또 재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둔감한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기분 나빠요. 이게 상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오늘 그 카메라에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은 되게 많은 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뭐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고 한데 어쨌든 굉장히 접촉이 가까워져야지 할 수 있는 훈련이라서 이렇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되게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중요동물 중심으로 건강검진을 하죠.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야생동물들은 이제 야생에서는 이제 자기의 단점을 들키면은 곧 먹이가 되거든요. 경쟁에서 도태가 되거나. 예전에 이제 제가 부검도 했었는데 정말로 뭐 심장이 너덜너덜해지고 장기 상태가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전날까지 사실은 밥을 먹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어요. 부검을 할 때 보니까 도저히 이 장기 상태로는 몸 상태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토록 인내심이 강한 게 이제 야생동물들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귀엽고 어린 동물들 위주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다른 데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 동물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이제 19살에 뭐 사람으로 따지면 뭐 90살, 100살 되는 사자가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런 좀 나이 많은 동물들한테 또 더 공감하시는 또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정체요. 뭐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약간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조직을? 오합지졸. 오합지졸.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아놓고 할 자신은 없었고 그냥 버스킹으로 저희는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고 이제 지나가시는 방문객들은 뭐 좋으시면 들으시고 뭐 별로다 그냥 지나가시고 가을에 공연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악단장님이세요. 저분이 하자는 대로 거의 합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이 1시간이니까 밥을 먹고 와서 낮잠을 잘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니 정말 반응이 괜찮았어요? 막 강요를 하지는 않는데 네, 근데 반응 괜찮았습니다. 자연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받고 야생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동물들. 이미 사람의 손을 타 야생에서 적응하기 힘든 동물들.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보호 속에 동물원에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동물들이 있기에 김정호 수의사는 오늘도 동물원에 있습니다. You know it ain't your fault, but here we are. I don't wanna let go, but I think it's time I let